의사가 한 사람 있어요. 의사분. 예, 이 사람 뭐 TV에 나와서 인터뷰 같은 것도 자주 하고. 아 그래요? 자기 얼굴 내놓고 무슨 의원 뭐 이렇게 광고도 하는 원장이에요. 근데 이 양반한테 찾아가서 막 말하니까 이 양반이 울어요. 울면서 뭐 이거 보도 나가면 나 자살할 거예요. 여건이 없어요. 여건이 만료가 되면 안 만들고 있어요. 안 만들고 있으면 출국 금지가 안 되죠. 그러다가 여건을 만들자마자 나가는 거예요. 출국 금지를 하기 전에. 그게 돼? 가장 황당했어요. 아마도 들으시면 분통이 터질 거예요. 5년 10년 버티면은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작은 좋아요 버튼 클릭 대들기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방송이 기대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아직 대들기와 낯가리느라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세금을 2억 원 이상 안 내면, 그러니까 1년 동안 2억 이상 세금을 밀리면 고액 체납자라고 합니다. 세금 2억 내보신 분 계시나요? 그렇게 내면 여기 안 있지 않을까? 세금 2억을 내려면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거야. 아무튼 세금을 2억 이상 1년 동안 밀린 이 고액 체납자분들, 이분들이 38,000명이나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이분들이 그래서 왜, 어디서, 뭐하고 사는 분들인지, 왜 안 내는지, 이런 분들, 그 어디 사는지, 이런 거를 국세청이 공개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 내용이. 그래서 요 내용을 KBS 기자들이 직접 지도에다가,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못된 기자들이야.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거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취재한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지털 뉴스부의 유지한 기자, 그리고 경제부의 서영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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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유 기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 있는 유재한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빅데이터를 빅데이터, 예, 저희가 좀 분석을 해서 기사를 쓰는 요런 팀이 지금 새로 만들어져서 예, 굉장히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네네. 요 지도에다가 여기 이거 하신 거죠? 아, 우리 또 저거 한 3번 더 하겠네. 네. 적응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자, 서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부에 있는 서영민 기자입니다. 예전에 그 금융 공격이 가능한가 일본에 네. 그때 한번 출연했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내용인지 댓글 읽으면서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트위터에 이 도라이바님께서, 이 도라이바라면 이제 이 킹시국의 또 이런 말씀. 드라이버인데 도라이바님께서 와, 고액 체납자 엄청 많네. 길 가다가 어깨빵 하면은 고액 체납자인 수준 아님? 이라고 하셨어요. 왜 뭐 기분 나빠? 아니야. 얘기해. 얘기해. 전혀. 이게 커뮤니티에서 엄청 이슈였어요. 그죠? 이게 저도 이제 댓글 읽어주는 기자 다음 아이템 정할 때 기사들을 쭉 보거든요. 근데 댓글이 뭐 많이 달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지 그래 싶었는데 여기저기에서 왜 그거 안 하냐는 물음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이랬어요. 보니까 뭐 카페나 커뮤니티 이런 데서 엄청 많이 회자가 많이 됐더라고요. 자, 그런데 일단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거를 보도하게 되셨는지부터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 알아서 이제 세금이 근로소득세 같은 게 다 빠져 나가는데 이제 국세청에서 연말에 한 번씩 이제 고액 체납자라고 해서 2억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 명단을 공개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늘어나는 추세인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때마침 또 얼마 전에 연말정산 시즌이었잖아요. 이 세금에 사람들이 진짜 관심이 많은데 정말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 제대로 내고 있나 한번 좀 살펴봐야겠다 싶어서 네,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좀 만들어보고 분석하고 또 지도도 좀 만들어보고 이렇게 이 됐습니다. 지도 만든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도 계셨고 이상하다라는 생각하는 분도 계셨어요. FM 코리아 그 댓글 강 기자 읽어주세요. FM 코리아의 구급단님께서 난 체납자 지도 같은 걸 만든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 존나 나라에서 쳐 잡아야 되는 걸 못 잡아놓고 왜 국민한테 얘네 봐요 돈 안 냈대요 하고 이러는 꼬라지인데 국민이 뭘 할 수 있냐. 이걸 도대체 왜 만든 거야? 씨발. 다음 댓글도 네이버의 MA 땡땡땡땡님께서 쓰레기 사네.
아니 그렇게 써 있어요. 야 눈을 보고 얘기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너무하시네. 아니 쓰레기 기사네. 당연히 수억에서 수십억 고액 체납자가 못 사는 동네에 많겠냐? 당연한 걸 기사라고 쓰네. 사회 갈등 조장하려고 쓴 기사지. 이걸 왜 썼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도에 쫙 깔아놓은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부자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 지도상에서 우리 동네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주변에 굉장히 우리 앞집에도 이렇게 몇 억씩 세금을 체납한 사례가 있어? 이런 경우를 발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국세청에서 공개하는 자료가 이제 뭐 이름이랑 나이, 주소 이렇게 인적 사항들을 다 공개는 하고 있지만 이게 전체가 1,900페이지나 돼요. 1900페이지. 예, 그 국세청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전체가 38,000명 정도 되고 이게 서울시 여의도 주민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1,900페이지를 다 일일이 물론 검색 기능이 있지만 이게 보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랙티브라고 해서 이렇게 뭐 검색을 한다든지 인터액티브. 인터랙티브. 서로 액트한다는 거죠. 내가 액트하면 너도 액트하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네, 영어 실력을 뽐내시니까 맞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 38,000명 그리고 이들의 체납액이 37조 원에 달해요. 37조. 예, 예, 예. 근데 이게 비단 남의 나라 이야기,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동네 주변에서도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 수가 있고 또 국세청에서 이제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몰래 자기 재산을 숨겨놓고 약간 뭐 호와 차를 몬다든지 약간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체납을 했어? 라고 했을 때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예, 그런 유도하는 기능을 위해서도 이 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취지를 좀 살리고자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명단 공개하는 거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거군요. 1번 망신 주기, 1번 망신 주기, 2번 신고 유도하기. 신고 유도. 그게 두 두 가지 가지. 목적이 다 있는 네.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 처음 이게 딱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요즘에 개인 정보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공개도 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거는 그렇게 네. 하라고. 실제로 그게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잖아요. 뭐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다 잘 사는 거 알고 있는데 세금 안 내고 있다. 우리가 이번에 찾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의사가 한 사람 있어요. 의사분. 예, 이 사람 뭐 TV에 나와서 인터뷰 같은 것도 자주 하고. 아 그래요? 자기 얼굴 내놓고 무슨 의원 뭐 이렇게 광고도 하는 원장이에요. 근데 이 양반한테 찾아가서 막 말하니까 이 양반이 울어요. 울면서 왜, 뭐 이거 보도 나가면 나 자살할 거예요. 울어요. 울면서 제발 저 내겠습니다 하면서 막 그 다음 날 뭐 분할 납부 계획서 이런 것까지 취재한 기자한테 문자로 보내요. 저 낼 겁니다 진짜. 석 달 뒤에 만약에 내가 안 냈으면 그때 찾아오라고. 그럼 내가 얼굴 내고 인터뷰하겠다고. 그분은 얼마 정도 체납하신 분이에요? 원래 체납 금액은 16억, 18억 이 정도인데, 근데 이분은 뭐 본인 주장에 뭐 이게 뭐 국세청에 항의도 하고 조세심판원 뭐 이런 절차까지 거쳐서 6억까지 줄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가운데 뭐 일부분 내겠다는 약정서 이렇게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조세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네. 아예 네. 뭐 아예 무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국세청 출입을 하면 국세청에서 그 보도 자료를 정기적으로 낸단 말이에요. 올해에 뭐 고액 체납자는 이렇습니다 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기자들한테 보도 자료를 뿌려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했고 그때는 보통은 기계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고액 체납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 몇 명 찍어요. 그래서 고액은 아니지만 아무튼 유명한 뭐 사람들. 유명한 뭐 어디 무슨 엔터테인먼트 회장 대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좀 회자될 만한 사람들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 몇 명을 써주고 등 뭐 고액 체납자는 총 뭐 30 몇 명이고 총액은 뭐 30 몇 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스트레이트로 끝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전혀 다른 접근과 해석이 되잖아요. 되게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제 그 커뮤니티에 제일 많이 올라왔던 글 내용이 이런 거냐면 아니 우리 뒷집 할아버지가 네. 7억 뭐였다고
KB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체납자 지도라고 돼 있는 그 지도를 클릭하시면 정확하게 내 집 주변에 누가 얼마나 체납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걸 알 수 있다는 게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그 시민들의 반응이 확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확인된, 그러니까 올해까지 1년 이상 이제 체납된 고액 체납액이 37조 37조 원인데 이게 네. 얼마나 큰 돈인지 사실 감이 안 오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보통 37조를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음에 정혁 기자가 다음에 땡큐님 댓글 읽어주세요. 다음 땡큐님이 와 저 정도 돈이면 기업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고 수천 명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돈일 텐데. 네, 37조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기사에 좀 나왔지만은 이제 사람들에게 좀 체감을 할 수 있게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는지. 최근에 그 이국종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교수가 네네. 이제 아주대병원과 이렇게 갈등을 빚었던 요소가 닥터 헬기가 네. 부족해서 뭐 그렇죠.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닥터 헬기를 37조로 몇 대를 살 수 있을까? 4,625대. 파킹을 못 하겠다. 그때 들여오기도 힘들었던 그리고 그 닥터의 이게 4,625대가 전국 시군구에 20대씩 20대씩 배치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무상급식. 어머니들 관심 약간 있는 좀 무상급식 같은 것도 우울해요. 있고. 그거 보면. 이게 이 고액 체납자들이 이렇게 많은 게 단순히 얘네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질을 좀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런 게 확 와닿을 수 있겠네 진짜로. 근데 이렇게 고액 지당자들이 이렇게 세금을 안 내면 국가에서는 네. 이게 사실 이게 세수로 들어와야 되는 돈인데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냥 안 들어왔네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지.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이 세금 처리가 이게 국가 입장에서는 돈이 안 들어온 거면 어떻게 될 거예요? 처리를. 올해 우리 네. 그 돈 많이 써야 되잖아요. 네. 적자 재정을 꾸린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금으로 걷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올해는 써서 경기를 좀 살려보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이 한 30조, 40조 만약에 적자 재정을 한다면 3, 40조 정도는 어디서 꿔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때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 정도 거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데 안 거치면 어떻게 되느냐. 딴 데서 더 걷어야죠. 딴 데서 더 걷어야 되면 어떻게 걷어야 되냐. 이 돈을 내가 다 내지는 않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조금씩 각 객출을 해서 조금씩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속을 더 빡세게 네. 하거나. 아 그런 게 될 수도 있죠. 네. 당하고. 아니 그럼 이중으로 당하는 거네. 사람들은 이중으로 그렇죠. 마이너스네. 결국 구청은 저한테만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너일안 해도 돼. 너 돈 들고 없잖아. 유리처럼 투명한데 뭘 더 열심히 해요. 그냥. 일안 해도 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진짜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안 걷어가고 정말 아니 지금 연말정산 하는데 야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정말 마이너스 보니까.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이번에 지도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되게 이번에 많이 놀랐단 말이에요. 아, 우리 동네도 있구나. 뭐 그 아저씨도 있구나. 아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역시 대세는 대세였다. 대세인 동네가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2억 이상 네. 고액을 체납을 하려면 이게 소득으로 따지면 5억 이상을 벌어야지 최고 세율 42%가 적용이 돼서 이제 2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억은 벌어야지 2억의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잘 사는 곳에서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그냥 소득 관련된 것뿐이 아니라 뭐 상속이나 증여 같은 거 그럼요. 크니까 덩어리가 크니까 오구정 기자가 저 인벤 댓글 읽어주세요. 인벤에서요 일치월장님이 고액 체납자들 사는 지역 봐라 한마디로 세금 안 내야 잘 산다는 표본. 이분 같은 경우에 약간 역발상인 것 같은데. 세금을 안 내야 저렇게 살 세금을 수 안 있다. 내야 돈을 벌어서 공부할 수 있다 이런 건데. 다양한 경우에 되게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지역들이 있어요. 서울 강남 서초구, 용산구, 중구, 그러고 그러니까 네네. 수도권에는 용인, 성남, 고양. 그리고 좀 지역에서는 부산 해운대. 이런 지역이 거의 약간 대부분의 잘 순위에서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1인당 네. 평균 체납액 아까 서 기자가 말했던 그걸로 보면 서초가 1입니다. 서초가 평균 1인당 평균이 17억 9천만 원을 안 냈어요. 2위가 중구, 강남, 양천, 부산, 서구 이런 순인데
서초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의 1.8배, 2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은 분명히 여러 통계를 달리 해봐도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벌어서 그러니까 많이 벌었는데 그에 합당한 상응하는 세금을 안 낸 문제가 있지만 본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한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다음 댓글이니까. 아 그래요? 다음에.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그러네. 주로 이제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진행 카가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트위터의 실내매님께서는 퇴근 전에 고액 체납자 지도 보고 있는데 1,600억 체납한 사람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요? 라고 홍영철 씨인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체납액 1,600억 원 하신 분 네. 온라인 도박업 하셨는데 맞아. 이분은 온라인 그 도박. 브리핑 때는 기자 브리핑 때는 온라인 도박업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네요. 국세청에 이제 물었어요. 아니 온라인 도박업이 예술 스포츠업이냐 그랬더니 거기 이제 그 업종이 대분류고 세세 분류로 들어가면은 도박장 운영이 거기 있다는데 이게 그러면 같은 홍영철 씨인지 뭐 다른 홍영철 씨인지 사실 구분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적사항 기재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1,600억 세금을 내려면 이분은 돈을 얼마를 번 거예요? 이건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온라인 도박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나? 근데 왠지 온라인 도박은 뭐 왠지 한국에 안 계실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네. 돈 싸들고 밖에 나가셨을 것 같아요. 주소는 서울 강서구로 돼 있는데 공항 근처에요. 찾아봐야 됩니다. 외국으로 나가기 용이하신 분. 그 있죠. 동사무소 네. 주소인 사람 많잖아. 아 그거 다음 댓글에 있거든요. 오늘따라 우리 패널 분들이 의욕이 넘쳐요. 오 지금 많이 읽어오셨어요. 감사해요. 1,600억 체납은 진짜 1,600억을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온라인 도박업이셨으니까 그 소득 관련해서 했겠죠. 왜냐하면 상속이나 증여로 1,600억을 물기가 쉽지 않잖아. 오히려 그게 더 어렵잖아. 거의 뭐 섬을 주고 사고 팔아도 그 정도 있으면 온라인 도박을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등 두 가지 세목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뭐 사업에서 나오는 거인 걸로는 보이긴 하거든요. 뭐 이를테면 그런 거 아닐까요? 부가가치세니까 이 온라인 도박에서 환전을 하고 뭐 그 이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쓰고 가면 쓴 돈에 대해서 그 번 사람이 한 10% 안팎의 그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대신 납부를 해줘야 될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돈을 그 도박하는 도박 사이트인데 나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데 이렇게 돈이 거쳤으니 부가가치세 이렇게 냅니다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돈 그대로 다 자기 주머니로 들어갔겠죠. 범죄에 비슷한 거네. 포탈입니다, 일종의. 포탈, 조세 포탈. 만약 이 방금 제가 설명한 종류의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조세 포탈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네이버에 ZB님 댓글 읽어주세요. 네, 왜 zibi님께서 사업 잘 될 때 세금 몇백씩 몇 억씩 내다가 회사 경영 힘들어져서 망하고 거지돼도 그거 내라고 날라온다. 이때까지 세금 몇백억씩 냈는데 거지됐다고 도와주거나 면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라면 도둑질해서 낼까? 네. 고액 세금 체납자의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이들도 사연이 있다. 사연이 있다. 근데 뭐 이런 사연들이 실제로 많이 있나요? 이런 게 대부분인가요? 어때 이걸 좀. 국세청 말로는 대부분이에요. 네, 저도 국세청은 한 90%라고 말할 때도 있고 한 8, 90% 정도는 망해서 못 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근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도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38,000명 주소가 쭉 있고 이 주소가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매년. 네. 직접 찾아갈 수도 있지만 찾아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바뀌기도 하고 말소되기도 하는데 그 주소가 계속 거기 있어요. 근데 10년, 20년 체납하신 분들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강남에 타워팰리스 사시고 저기 법원 옆에 그 비싼 아파트 사시고 사시는 동네가 강남이 많고 부자 동네가 많은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뭐 확실히 산다 안 산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을 믿는다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망했다는 게 무슨 개념이냐. 망하면서 재산을 전부 다 주변 친인척한테 깔아놓고 내 재산이 없는 거 그걸 망한 거라고 본다면 망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시민단체 분들 만나보면 취재하다가 만나보면 고액 체납자 중에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진짜 망한 사람은 진짜 없을 거고
진짜 망하지 않았더라도 자기 재산 자기 명의로 갖고 있으면 국세청이 가져가는데 그대로 두겠냐. 다 옆에 주변 사람들 명의로 쫙 이전해놨을 것이다. 차명으로 다 이전을 해놨기 때문에 재산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8, 90%가 망했을 수 있죠. 근데 그 8, 90%가 진짜 돈이 없고 지금 차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해 보면 그게 과연 정말 8, 90%일까는 물음표가 붙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 세금을 안 낸 사람은 나쁜 사람일 거야. 근데 알고 보니 아니야. 그 사람들 사업해서 망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이 8, 90%래. 진짜? 그래서 가봤더니 어잉? 여기 남의 있는 나 안 망했는데 나보다 더 잘 써. 너무 이렇게 진짜 현타 오겠는데 그러면. 그래서 실제로 가봤더니 그렇게 아니더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네. 이따가 또 그 얘기 들어볼게요. 아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살까? 지금 거기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가서 한번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취재를 실제로 가봤다는 거예요. 약간- 어디를 갔는데 주소지가 이상한 데에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유럽 기자가 네이버랑 FM 코리아 댓글 읽어주세요. 네이버의 아이샤님이 임대주택 있는 곳에도 고액 체납자 있는 건 무슨 일이지? 2억 이상 체납세금 있으면서 정부 지원 받아서 임대주택 사는 게 가능한 건가? FM 코리아의 무사덴벨레님이 이거 보다 보면 동사무소에 체납자 표시 찍힌 거 있는데 그 새끼들은 거주 불명자라 주소 파악도 안 돼서 검거도 못하는 새끼들임. 돈 존나 많아서 의료보험, 주민등록 혜택 싸그리 무시해도 살 수 있는 사는 새끼들. 네 그런 분들 이러는데 네. 일단 서영민 기자 실제로 가봤더니 네. 어떤 곳에 좀 계시던가요? 이게 주민 동사무소 얘기도 있고 한데. 아 저도 아까 지도 검색했는데 저희 네. 동네 동사무소에 찍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동사무소에 모여 사셔. 그래서 무슨 다들 마을회관인가요? 친합이나 저거 다 노숙자가 됐나? 거기 무슨 모여 사시나 그런 얘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강남 지역이나 서초 지역이 많아서 관심이 가는데 계속 보면 똑같은 주소가 반복돼요. 똑같은 주소가 많아서 이 주소 뭐지? 그러고 몇 번 반복되지? 이렇게 세다가 한 6번, 7번 이상 반복되는 주소들을 따로 모아봤어요. 따로 모아놓고 나중에 검색을 해보니까 검색할 때마다 놀라워요. 제일 많이 검색된 데가 뭐 내가 검색해보니까 타워팰리스가 나와요. 일부러 찾은 게 타워팰리스를 찾아서 여기에 얼마나 있나 본 게 아니고 제일 많이 반복되는 주소들 가운데 뭐가 있나 보니 타워팰리스가 나오고 법원 옆에 있는 삼풍 아파트 여기도 20억 안팎하는 비싼 아파트인데 여기도 많이 나오고 현대 압구정 한양 여기도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지 하고 쭉 검색해 보니 거의 대부분의 그 반복되는 주소가 그런 고가 광남의 고가 아파트예요. 근데 그러다가 방금 말씀하신 주민센터가 나와요. 주민센터가 나오는데 그냥 보니까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에 압구정 현대 주민센터가 안에 있어요. 압구정 주민센터가 현대 아파트 단지 안에 딱 네네네. 포개져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현대 아파트겠지 뭐 지나가다가 뭐 그냥 지나갔는데 근데 정확하게 같은 주소가 거기에 찍히니까 이상해서 이거 뭐지 하고 지도로 찾아보니까 주민센터예요. 그래서 사전에 취재를 해보니까 아마 거주 불명자가 그렇게 된 거라고 이걸 어떻게 보여줄까 하다가 가서 그냥 요 이상한 건물이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가봤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게 주소 불명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뭐 아주 특수 케이스면 뭐 그럴 수도 있다 하겠지만 근데 유재현 기자가 설명해 주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주민센터로 찍혀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 문화센터로 찍혀 있는 데도 있고 네. 뭐 이런 종류의 공공지명이 붙어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 수백 명은 됩니다. 최소한. 그러면 아니 이 사람들 주소를 대한민국의 정부에는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하면 황당하죠. 그렇죠. 수백 명 증발해버리는. 아마도 한 수천 명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 모른다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유장 기자 그러면 이렇게 동사무소나 그런 곳으로 돼 있는 분들 몇 명이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 38,000명 중에 1,248명. 되게 그러니까 많네. 3.3% 정도 돼 있고요. 요거 시 군구별로 어디가 제일 많이 있나 봤더니 역시 강남구였습니다. 57명으로요. 다음이 용인, 고양, 서초순인데 이게 굉장히 잘 사는 곳에 주소가 있었던 분들이 증발한 사라지신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사라지면 근데 국가 투표도 못 하지 않나요? 그러면
거주지가 그게 불명하니까. 행정상으로는 거의 뭐 없는 사람. 다른 권리를 지금 새로운 포기하고 목적을 제시하고 네, 너무 신기해. 굉장히 큰 의무를 지금 안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 사람들이 과연 병원에 안 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자기 이름 말고 다른 사람 이름 되겠지? 그러니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의료보험. 네, 병원에 안 갈 일은 없으니까. 저는 의료보험을 안 받고 생으로 돈 내겠습니다. 이상한데 경찰 신고할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사람 이름 될 것 네, 같아요. 집은 어떻게 사지? 그게 없는데? 진짜 신기하다. 하여튼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사는 분이 1,248명. 일단 주소지가 어쨌든 네. 불명, 확인이 안 되는 분들이 노숙자이거나 과연 정말 노숙자일까요? 근데 아까 옥 기자가 망해서 이렇게 진짜 세금 못 내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제 말씀하셨을 때 요런 수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세 같은 경우는 5억 이상을 내가 상속을 받아야지 이제 그 납부 되잖아요. 의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상속세 체납한 분들 또 그 시군구별로 보면 강남, 서초, 용인, 고양수입니다. 또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상속세를 원래부터. 받는다는 것 자체는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낸다는 뜻이고 뭐 상속을 그만큼 받는 지역이 조금 뭔가 부유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긴 하겠지만 이쪽 사람들이 또 체납을 안 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는 정말 악질이에요. 그건 돈이 없어서 안 낸다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248명께 빨리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컴백홈. 예, 여러분이 내셔야 할 세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좋아. 이게 우리가 악질 체납자도 있을 수 있고 뭐 어찌됐건 우리가 세금을 안 내고 이제 버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국가가 왜 있냐, 시스템이 왜 있냐, 이거를 잡아서 돈을 받아내는 게 어떤 공권력, 그 국가 존재 시스템 이유지. 예, 존재 이유인데. 그 드라마도 있죠. 38기동대 그렇습니다. 마동석 38. 아저씨가 막 네,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예전에 그 이런 보도자료 나오면 이제 언론들 대동해가지고 대표적으로 맞아요. 몇집 이렇게 막 쳐들어가잖아요. 가서 까봤더니 롤렉스 나오고 막 나오고 막. 금괴 나오고 막 나오고 금 공개 들고 막 이러면서도 얼마나 안 됐습니다, 여러분. 막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네, 저도 우리 보도를 희화화해요. 저도 했었어요. 다 그렇게. 일부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도 오늘 함께 진행됐는데 그 현장을 김기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방세 7,800만 원을 내지 않은 한 체납자의 고급 빌라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뭐 앞으로 못할 거 아닙니까? 하루 살고 하루 먹고 사요. 이게 하루 먹고 하루 사시는 거예요? 깜짝이야. 체납해서 간단이라고. 하지만 집안엔 외제차 2대가 주차돼 있고 앞으로도 하실 건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하는데 그런 거를 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뜯어서 정말 이게 경찰이나 검사들은 감옥에 쳐넣어버리잖아요. 뭐 잘못을 하면은 그게 국가 권력이라는 건데 이거 왜 명단이 빤히 있는데 왜 이거를 못 받아내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 지도를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꾸로 말하면 아는데 못 받았다는 국세청의 무능함 아니냐 네, 하셨어요. 다음에서요, 나무 아빠님이 우리 주위에도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위장 이혼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국세청 직원들 참 애쓰십니다. 기사를 읽으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맞아요. 분노의 댓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읽어드리지 못할 정도의 댓글들이 많았어요. 네. 연말정산 시즌과 겹쳐가지고 그렇죠. 지금 근데 뱉어내는 사람은 진짜 완전 그날 알 수 없는 분노를 여기다 다 그래, 막 이게 너의 그 나라냐. 하찮은 연말정산 액수를 자꾸 비교하지 마. 그래 우리의 하찮은 정말 우리의 연말정산 액수는 너무 하찮다. 여기 정말. 미안. 너무 슬펐다고. 40만 원 환급 받아서 막 되게 신나갖고. 예스. 많이 썼나 보네요. 그런데 이거 국세청 직원들 왜 이거를 못 걷는 거예요? 안 걷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분들도. 일단은 체납자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사업이 부도나거나 망해서 납세 능력이 없어서 이제 못 걷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이거 사실 수치로도 이렇게 보여지긴 하거든요. 징수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해 새로 체납액이 쌓인 거 대비해서 거둔 게 얼마 정도 되는지 좀 비율을 봤더니 2018년에는 3.4%, 그리고 2017년에는 1.3, 2016년 0.9. 그래서 1에서 3%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가 그나마 좀 나아진 거고.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일반 체납자는 30%대예요. 아, 고액이 아니라 일반 체납자. 예, 그러니까 고액 체납자까지 포함된 거긴 한데 전체 그냥 체납자들은 30% 정도를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국세청이 징수를 하는데 지금 고액 체납자에는 1에서 3%란 말이죠. 그러니까 100억 원을 내가 체납했으면 1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밖에 회수를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높아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높아지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닌 게 여기 높아져서 3%잖아요. 김기현 씨는 100% 내고 있어요. 그렇죠. 전 다 내고 있죠. 네. 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선량한 때부터. 모든 시민이 100%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사업을 하시다가 힘드셔서 이제 잘 안 되시고 세금에 또 쫓기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이따가 이제 서영민 기자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진짜 악질적으로 돈이 있는데도 안 내는 그런 악질 체납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차 관련된 세금을 안 내면 차 압류 뭐 이런 거 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잡히면 그 차 뺏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요금을 안 내면 끊어버리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건 그러니까 국기청은 뭔가 그 사람에게 뭔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사법 이런 게 있나요? 그게 너무 없나요? 이제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외 도피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제 출국 규제를 출금.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제도들이 뭐 조금씩은 있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징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말씀해주셨던 국세청 인력은 본청에 11명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요. 지방청 7개 청에 142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 정도 인력으로 사실은 추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지방 세무서 단위에서도 한 1,800명 정도가 이제 추적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인력만 가지고 능사는 아니다라고 국세청에서 그 이야기를 인력이 합니다. 뭘 하는 거예요? 문 두드리고 가서 내세요 이러는? 그러니까 추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은닉 재산이 있는지 찾아가지고 추적하고 쫓아가고 이렇게 뭐 징수하는 이런 전문 인력을 따로 둔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에요. 거의 큰 돈은 금융 계좌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그 돈을 만약에 뭐 한 세금을 10억쯤 체납했다. 그 10억을 집에 쌓아놓는 방법은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돈을 물론 현금화했거나 뭐 해외 계좌로 있을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도 금융 조회를 해도 그걸 빼도 다시 찾아올 수는 없겠죠. 근데 최소한 국내에 자기 살고 있는 집 와이프 명의로 해놨다. 지금까지는 못 건드려요. 근데 그 와이프 명의로 돼 있는 그 집이 과연 와이프가 형성한 재산이냐를 금융 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입금되는 날 그 돈이 어디 딴 데서 왔다. 딴 계좌가 좀 불특정한데 이걸 쫓아가 보니까 결국은 남편 계좌더라. 그럼 그 집은 이제 국세청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되는 거죠. 저는 지금 들으면서 네. 이 정도의 문제면 당연히 이전에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제 와서 이렇게 이게 올해부터 확정한다는 적용돼요. 거예요. 작년 네. 연말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게 더 놀라운데요, 네, 진짜. 네. 놀랍다 좀. 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금, 체납세금, 고액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영민 기자가 본인 기사에 그 세금 뭐 내는 사람 바보냐고. 제가 제목 단 거 아니에요. 그래요? 되게 자극적으로 달았더라고. 거기 물음표는 달려 있어요. 바보라고 하면 또 많은 시청자분들 바보가 아니라 하나씩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기자니까 여러 다양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만나보면은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뻔뻔하구나 이런 생각 드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내고 그냥 버팅기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진짜 뭐 주위에 손가락질을 하던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정열 기자가 아닌가? 강병수 기자가 여기 네이버 댓글 읽어주세요. 네이버의 MLJS님께서 세금 안 내고 5년간 버티면 5억 미만은 소멸시효가 도달되어 청구도 못한다더라. 5년만 버티면 세금이 사라지는 거. 이따위 법은 누가 만든 거냐. 월급쟁이들만 바보 되는 거지. 네. 이게 그냥 버티는 이유가 뭐 세금 안 내고 존버하면은 소멸된다. 뭐 이런 댓글들도 많이 보였어요. 사실입니까? 이게 제가 제일 황당했던 그러니까 디지털부에서 디지털 기사를 써놓은 것들을 제가 사전에 좀 보면서 저도 공부를 했고 했는데 써놓은 기사들 중에 이 기사가 소멸시효 이 기사가 가장 황당했어요. 아마도 들으시면 분통이 터질 거예요. 5년 10년 버티면은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돈 내는 사람이 버티는 게 얼마나 쉬워. 이 내용을 유지한 기자가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세청에서 공개됐던 그 자료에 있던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명단 공개 제도가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누적 인원들을
2007년도까지 국세청이 발표를 하다가 2008년도부터 그 누적 인원을 중단을 했어요. 공개하는 걸. 그래서 저희가 누적 인원도 다시 그 매년 얼마를 발표했는지를 따로 봐서 이렇게 집계를 해보고 얼마가 빠졌는지 보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하다 보니까 명단에서 빠진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빠졌을까? 이거를 이제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거든요. 이제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공소시효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이 끝나는 거예요. 국세 징수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체납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체납액을 못 걷게 되고 진짜요? 예, 5억 원 이상이 되면 이제 10년.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00억 원 체납한 사람도 있고 수백억, 수십억 원 체납한 사람도 있는데 일단 5억 원 이상이면 10년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광분하시는 어떤 지점이 이 지점이더라고요. 진짜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도 형사소송법에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국세기본법에 있는 이 징수권의 이제 소멸시효 부분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사실상 의미가 그냥 5년 없어요. 세계 여행하고 오면 되겠네요. 아까부터 굉장히 시니컬해 지금. 엄청 불만이 많아. 아니 지금 너무 혹시 집안에 체납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비현실적이 좀 와닿지 않아. 일단 집안에 체납자가 있으세요? 아니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를 좀 더 파고들면은 더 이제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80%가 이제 국세청이랑 조정을 해서 2014년부터 18년치 최근 5년치 자료만 봐서 이제 퍼센테이지로 낸 거고요. 네. 이제 82.4%가 소멸시효가 끝나서 아예 그 사람들 체납액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80%가? 명단에서 사라진 8,000명이 있는데 이 가운데 왜 사라졌냐라고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더니 6,000명은 소멸시효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나머지는요? 사라지고 두 번째가 숨져서 사망했습니다. 김우중 사망해서가 씨. 9.4%인데 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사실 15년 동안 그 고액 체납자 1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였죠? 증여세 등 2,200억 원, 발음도 잘 안 되네요. 2,200억 원. 그러니까 이분이 온라인 돌아가시니까 노역보다 아직 더 사실 뭐 죽었는지 100% 확신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그게 엄청 화나. 검찰 발표에서 그렇잖아. 그거가 이제 2018년도에 돌아가셨다는 거를 작년에 2019년도에 이제 뭐 정부가 확인을 하니까 그때 이제 사라졌고요. 김우중 씨 같은 경우는 전 대우그룹 회장인 양도세 등 369억 원을 체납을 하셨는데 이분 돌아가신 이튿날 명단이 사라졌어요. 저희가 그 전날까지 보고 있다가 그 다음날 봤더니 검색해봤더니 또 사라졌더라고요.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근데 소멸시효로 그렇게 사라진다는 근데 이제 건 사망하신 진짜. 분들은 이제 상속을 받는 분이 있을 경우 거기서 체납한다는 건데 이 경우도 소멸시효가 끝나면 내가 이제 아들이에요.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안 내고 소멸시효 지나면 이것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진짜 납부를 해서 빠진 사람이 몇 %냐? 이게 7.3%예요. 너무 적다. 근데 이것도 전액을 납부가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서 분통 터지는 얘기가 여기 또 있습니다. 이거를 납부 기간, 그러니까 납부액별로 얼마만큼 납부를 하고 네. 이게 명단에 사라졌는지를 또 달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못 받았는데 이건 안 주는 그래서 이유가 다른 있는 걸 것 같아요. 다른 걸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국세 2억 원 이상 체납자만 공개 대상이잖아요. 그쵸. 그럼 2억에서 떨어지면 명단이 사라져요. 1억 9,900 남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딱 이름만 사라질 정도만 탁 내는. 그렇죠. 진짜. 만약에 2억이어서 등재됐다 그러면 100만 원 내고 빠지는 거예요. 알게 가르쳐 주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사람들 다 알고 아니, 이 우리는 세계에서는 몰랐지만 다 알아요. 우리만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안 있잖아요. 내본 사람들은 몰라 우리가 지금 평생. 세금 이억 이렇게 모으기 내셔야 힘들다, 되는 분들은 옆에 세무사를 끼고 살아요. 너무 모든 개인 병원 다니는 의사들이 세무사 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걱정 들죠. 예. 그 세무사들이 조언을 해줄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안 걸리게 법꾸라지 같이.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 30% 납부했을 때 이제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이 가상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10억 원을 체납을 했어. 그런데 그 중에 3억 원을 3억 원을 내면 7억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죠. 7억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3억을 냈으니까 30%를 냈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노력이 가상하다는 걸 실제로는 인정해서요? 7억이 남아 남아 있는데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차원 아닐까요? 네, 노력이 가상하다라기보다는 이제 뭐 제도의 목적은 얼마라도 내면은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어느 금액을 내면은 뭐 성의를 봐서라도 제외해주겠다 쪽팔리긴 안 뭐 할게. 이런 걸 텐데 근데 이 조항을
좀 악용한 사례가 많고 이게 그래서 얼마큼씩 냈는지를 달라고 했더니 이야, 이런 거 물어보는 데가 처음이다. 우리 자료가 없다. 이렇게 이런 거예요. 당신이 이제 올라갔는데 소명하거나 지금이라도 내려면 내라라고 했을 때 낸 수치를 그거라도 그렇죠. 달라고 해서 이제 봤더니 2018년도에 159명이 그 대상자인데 절반 이상, 그러니까 절반부터 100%까지 낸 사람이 5.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가 안 되고 30에서 40%, 그러니까 30% 좀 넘은 금액을 낸 사람이 66%. 그러니까 제일 10명 중 많았네. 7명 꼴이 그러니까 실제로 30%만 좀 넘게 내고 명단에서 빠진 거죠. 이런 식으로 30%만 좀 넘겨서 내는 경우가 전체 납부해서 빠진 경우가 7%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소수다. 엄청 소수네. 이 숫자를 다 외우고 계세요? 아, 지금 뭐 보면서 하는데 이제 하도 숫자를 많이 봐가지고 거의 외웠어요. 눈이 예. 막 아프시겠는데. 이 명단 공개 제도의 허점을 완전히 그냥 제대로 실제로 저희가 취재한 분 중에 신지수 기자가 취재한 내용 중에 보면 아까 병원 얘기해드렸잖아요. 네네. 병원 의사분 그분이 울면서 나 내겠다 석 달 뒤에 찾아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분이 줄여서 그러니까 소송을 거쳐서 줄여서 만든 6억? 세금이 6억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석 달 뒤에 와라. 그때도 내가 안 내면 인터뷰하겠다 하면서 그 다음 날 바로 이거 봐라. 내가 낸다고 했다라고 보내줬잖아요. 그 문서를 나중에 좀 봤더니 그 6차례에 걸쳐서 분납한다고 돼 있는데 그 돈이 다 합치면 1억 8,200 정도 돼요. 딱 아까 30%. 6억에 아까 6억이라는 3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 내겠다라고 울면서 정말 내가 뭐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다 내겠다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서 이거 봐 나 낸다고 했는데 30%만 내는 거예요. 30% 내면 명단에 빠진다고 세무사가 조언해 준 거예요. 내가 낸다고 했지 다 낸다고 했냐. 그렇지. 끝까지 들어가야 되죠? 여기 들어가야 돼.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이런 댓글 달렸을 때 난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뻥인 소맨쇼가 원래 없는데 에이 세금이었지. 에이 세금은 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너무 저 놀랐어. 그래서 고민해가지고 이제 민법상의 채권상의 시효 이런 것들도 비교를 해서 이제 그게 더 길거든요. 세무사한테 조언을 구하고 했었었는데 그게 이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좀 법리적으로 그래도 복잡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시효의 기간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이게 현실적으로 뭐 좀 적용될 수 있을 만한 거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질 뭐 법한 정지시켜 거거든요. 놓는다거나. 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무슨 뭐 해외 출국 못 시킨다고 나가지 말라고 하지만은 뭐 5년 그냥 해외여행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도 사실 소멸시효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출국 규제에 대해서도. 뭐야? 이게 불멍해. 아니, 근데 야 이게 나라냐? 이게 안 되는데. 근데 네. 들어온 시점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막 언젠지 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IMF나 뭐 이럴 때는 너무나 그 사업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도산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런 거를 좀 다시 회생의 기회를 주는 차원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출국 금지도 보면 이게 지금까지 제도는 좀 허점이 많고 조금 더 개선은 한다고는 하지만 그 출국 금지 제도도 보면 여권이 있어야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그래야 이 출국을 고액 하니까. 체납자분들은 해외여행 다닐 수 있어요. 어떻게 다녔냐면 여권이 없어요. 여권이 만료가 되면 안 만들고 있어요. 안 만들고 있으면 출국 금지가 안 되죠. 그러다가 단수를 만들어요? 그러다가 여권을 만들자마자 나가는 거예요. 출국 금지를 하기 전에 그게 돼? 그랬답니다. 와. 왜 자꾸 알려줘요? 이제는 안 되니까요. 모르는 거라고. 너 이제는 지금 안 되니까요. 놀랬잖아. 야. 우리만 네. 모르는 거라고. 네. 다시 보통 우리는 만료되기 한 6개월 전부터 그렇죠. 아 빨리 이거 혹시 문제 생기지 않을까 하고 네. 새로 갈잖아요. 그쵸. 이분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딱 3일 전에 나오는 시간 나가기 한 3일 전에 여권을 만들어서 바로 받아서 바로 그날 출국 바로 나오기 전에 바로 출국하는구나.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10년 그냥 버티죠. 아니, 이거 그렇게 진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야, 그게 진짜 가능하다. 네, 저 불법은 가능합니다. 정말 부지런하다고. 정말 부지런하지만 이분들은. 이러니까 인벤의 솔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버 승리구나 씨발이라고 하시는 게 이게 정말 납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진짜 내는 게 바보 맞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지 마세요. 이뭔 소리예요? 아니 난 안 낼 게 없어. 나는 아니 본인 말고
그런데 이거 보다 보면은 왜 예전에 커뮤니티에 그런 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스와트 팀 같이 버스에서 검은 옷 입은 특수부대원 막 내려가지고 문빵 차고 들어와서 막 이러는데 걔네가 미국의 그 세금 징수대라고 추징하는 그 저도 봤어요. 네, 보였죠. 네. 근데 그게 뭐 진짜 영상인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지만은 이 외국은 대체 어떻게 하길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냐라는 댓글이 많이 달렸거든요. 우리 정연욱 기자가 이 네이버 댓글 읽어주세요. 네이버의 JHSK 땡땡땡님이 외국의 경우 세금을 안 내면 바로 모든 걸 할 수 없게 만든다는데 법 좀 강하게 만들어 이렇게 배째를 하는 사람 없게요. 오르비에서 오르비가 뭐예요? 우리 그 수능생들. 월련님이 한국도 미국 국세청처럼 세금 안 내는 새끼들 집에 총 들고 쳐들어가서 처리해야 한다고 봄. 네, 그렇습니다.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처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를? 이런 댓글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안 낸다고 이게 총 들고 들어와서 처리하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사람들이 그렇게 답답하다는 거 이게. 싸죽이라는 얘기. 아니겠지. 그러니까 처리가 그 서류 처리를 하는데 총을 메고 하면 잘해주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죠. 근데 총이 기니까. 기니까 총 메고 하는 건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좀 빡세게 하나요? 우리나라가 너무 물렁한 건가? 이걸 시민단체나 학계나 뭐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틀은 비슷해요. 뭐 재산이 있을 경우에 재산을 압류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세금을 안 냈을 경우에 출국을 금지하거나 아예 여권을 만들 수 없게 만들거나 네. 우리는 여권을 만들 수 없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지금까지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거나 아니면 뭐 미국에 여기 총 들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사실 그래서 미국이 좀 세게 한다고 해서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답을 해주시는 전문가는 제가 전화해서 연락해본 분들 중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그거예요. 그 미국 FIU 뭐 금융정보국이나 이런 곳이 우리나라는 검찰이 가장 무섭다고 하지만 검찰보다 더 무섭다고 그러거든요. 미국은 거기에 걸리면 탈탈 털린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차명 재산을 아니면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사람의 재산인 것을 확실히 찾아내는 능력 내지는 그럴 수 있는 권한 그렇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인력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국세청 예산 이 모든 게 다 뒷받침이 돼야 되죠. 네. 아니 찾을 수 있는 능력은 지금 충분히 있는 걸로 보이는데.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전문위원이 네네네네. 있는데 그분 말씀은 우리나라가 징수 비용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데 드는 단위당 징수 비용 이 OECD 국가 중에 낮은 편이랍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데 쓰는 돈 이 OECD 국가 중에서 좀 적게 쓰는 나라에 속하는데요. 제가 살펴봤더니 그래서 통계를 봤는데 아주 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하위권이고 하위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다는 거예요. 이 적극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돈을 쓰는 나라들이 있고, 근데 그 나라들은 그만큼 인력도 많을 테고, 뭐 이 전문가들도 많을 테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많을 테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도 좀 필요는 하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해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 사채업자들 채용하면 안 됩니까?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아웃소싱 줘라. 채권 추심업자들한테 왜 안 갚어? 그러잖아. 떼인 돈 훨씬 나을 것이다. 헐 불러. 그건 법적으로 안 되죠, 뭐 당연히. 저도 농담입니다. 그렇습니다. 답답하네요, 진짜.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정말 잘 처리를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동안 이거 막 3.8 기동도 그렇고 뭔가 워낙 이제 시즌 아이템이잖아 이게 그쵸. 나올 때마다 네. 3사 뭐 카메라 다 같이 가가지고 카메라 다 들이대고 이제 막 찍고 국세청이랑 같이 가서 찍고 저도 같이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적인 약간 뭐 공감대, 또 분노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 저 법안이 좀 개정이 되긴 했다고 아까 유 기자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시민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규정 기자가 여기 루리앱 댓글부터 읽어주세요. 루리웹에서 포근한 요리사님이 그나마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 고액 체납자들, 그러니까 2억 이상 체납의 경우에 유치장에 최대 30일 가둘 수 있고 가족, 친인척의 금융 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고 함. 그러나 차명재산 의심만으로는 추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국세청이 증명해야 하는데 이런 고액 체납자가 38,000명이나 된다고 하니 잘 될지. 네, 다음 댓글도. KBS 뉴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월드 베스트코 님이 세금을 안 낸 체납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경고하고 경고 기간 내에 세금을 안 내면 감옥에 집어넣고 세금과 세금 체납 벌금이나 이자를 다 내면 풀어줘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이런 댓글 줬어요. 세금에 인벤의 외때리님께서 어차피 원금 회수라서 안 낼수록 이득이다. 저런 애들 늘어나면 늘어났지 안 줄어든다. 그러니까 세금 체납된 세금에는 이자가 안 붙는다. 이런 말씀 있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이렇게 가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조금씩 더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듣기로는 뭐 부동산 임대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여기 건물주가 상호명이 들어가 있는 뭐 이런 체납자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건물값이 오르면 네. 이 가상금을 보다 더 많이 당연히 세이브하고. 네, 더 벌기 때문에 투자치가 남기 그냥 때문에.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또 그 업계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존버는 늘 승리한다. 아니 그래서 이제 아까부터 이제 이거 어떻게 징수하냐, 뭐 이렇게 대안이 없냐 답답해하셨는데 그 김청식 세무사 자문을 좀 받아봤어요. 네.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러니까 징수를 사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체납이 생겼을 때 즉시 하게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게 돈 버는 동안은 그동안 뭐 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재산도 체크하면서 바로바로 다른 데로 옮기지 못하게 하자.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공개 기준이 2억 원 이상이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2004년도에 시작했을 때는 체납 기간 2년 이상 10억 원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빡세져 온 낮아졌어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기준을 좀 강화했는데 그러니까 체납액이 더 쌓이기 전에 이렇게 명단 공개를 하게 되면 어찌됐든 좀 더 납부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소액일 때는 더 많이 낼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의 임원선 입법조사관님 같은 경우는 1억 원이나 아니면 출국 규제 기준이 아까 체납액 5천만 원 이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수준에 맞추자.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사실 우리가 납세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기도 하지만 납세자로서 국세청한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지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국세청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는 그쵸. 일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뭐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가 한 2달 정도 자료 분석하고 이제 만들고 했었었는데 사실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 뭐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원래는 국세청을 좀 응원하고 있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일을 더 많이 하셔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거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어떤 분들이 안 내는지,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미흡한지 보완해야 할지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벤의 지옥 약국님께서 어느 드라마에 나온 대사가 생각나네. 탈세는 피해자가 가장 많은 범죄라는 거. 왜냐하면 국민 전체가 피해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정치적으로 비난하거나 사회적으로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분노를 막 하잖아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라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이런 빌런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우리 국가 재정과 여러분의 세금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 그렇죠. 네, 이런 거를 피부로 느끼게 해준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거 저희가 취재를 했고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 정말 나쁘다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세무사 조언 받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세무사 조언을 받는다고 봐야 그렇겠죠, 됩니다. 당연히. 예.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나빠서 이 세금이 안 거쳐지는 걸까? 이게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이렇게 해도 나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하면 내가 사는데도 큰 지장이 없는 거잖아요. 차명으로 두면. 그리고 그 재산을 국가가 지금까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차명 재산을 이렇게 추징해 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매우 미약했어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체납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처벌이 약하다거나 공개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뭐 그래도 살 수 있게 돼 있다거나 그러면 그렇죠. 앞으로 그런 제도들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야 이런 이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제도가 만약에 좀 그런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는 거라면 사람도 나쁘죠. 아니 그래서 그 중에서 죄질이 더 나쁜 사람들은 저희가 그 이후 시리즈를 통해서 또 2월 달 중에 이달 중에 또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앞으로도 이 관련 기사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포기를 모르는 녀석들이지. 살린 거야? 살린 거야? 대리기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앱, 콩의 팟캐스트 통해서 업로드 됩니다. 너가 말해야 되는 거야. 오늘 출연한 유지양, 서영민 기자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나에 대한 기대치가 없구만. 원고를 혹은 다뤄졌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잠깐. 10, 9, 8. 방송이 끝나갑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걸 깜빡하진 않으셨나요? 아직도 구독 버튼을 안 누르셨다고요? 대박. 오늘 방송도 알찼다면 좋아요 버튼을, 매주 대들기와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KBS 뉴스 자사. 또 만나요. 꼭.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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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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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20분. 이 정도면